오늘은 2023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이 국정원장, 김기현 국정원장이 간 일에 참 말이 많았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 요소들이 많았고 또 인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들 튀어나오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국정원장을 교체했습니다. 이딴 인사잡음에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원장 후임은 안정한 채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1차장과 2차장을 각각 임명하고 전부 국내 소위 파트, 국내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을 골라서 소위 국정원의 핵심, 대북 문제와 또 해외 문제를 딱 거기다 포스트온 해놨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일단 인사 잡음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인사에 잡음이 있으면, 특히 국정원이 인사 잡음이 있으면 바깥으로 이런 말이 나가면 내 바깥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혼내야 되고 말을 만든 사람도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꾸 나온 것은 거기에서 인사 잡음을 자꾸 바깥에 가서 발설하는 자도 나쁜 자고 또 뿐만 아니라 안에서 그 조직을 총괄하면서 총괄 못한 사람들도 능력에 대한 문제를 평가를 받게 의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조직은 인사로 인해서 바깥으로 잡음이 나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가정보원 그래서 어저께 경질했습니다. 또 권춘택 1차장 해외 담당, 김수현 2차장도 각각 교체했습니다. 홍장원, 황원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교체했습니다. 후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홍장원 신임 1차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행함으로써 국정원은 이제 조직을 안정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이 왜 갑작스럽게 국정원 수뇌부를 갖다가 일시에 교체했을까요? 그거는 고강도 인적 쇄신 카드부터 뽑아둔 그 이유는 국정원 내부 인사를 둘러싸고 끝없이 잡음이 외부로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휘 책임을 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기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작년 5월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교체됐습니다. 그만큼 해서 교체를 시키지 않는, 정지를 시키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1년 반이나 이렇게 참았다는 것은 그의 인내심이 아주 최고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상당히 잘 참습니다. 기회도 많이 주고 아주 그런 부분에서 사력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분도 그래서 1년 반 동안이나 그래도 버틴 게 참으로 길게 오래 있었습니다. 새로 1차장에 임명된 홍장원 특보는 주 영국 대사관 공사를 했습니다. 신임 2차장에 임명된 황원진 특보는 국정원 북한 정보국장을 지냈습니다. 홍 신임 1차장은 육사 43기로 위관장교부터 국정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대통령실 신임 1, 2차장에 대해서는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1차장,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유관장교 시절부터 국정원에 가서 잔뼈가 굵었으면은 그건 틀림없이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투철한 소위 국정원맨이 돼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김기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기현 정원장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다만 인사 문제가 잡음이 자꾸 그 밑에서 나고 하니까 거기 지휘 책임을 받고 그냥 물러선 겁니다. 무슨 잘못해서 불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지휘 책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인사 갈등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 자체가 나가서는 국정원장 외에는 이름과 얼굴이 없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국정원의 갈등을 일으킨 자와
갈등을 당하는 자 두 분 사이에 문제가 둘이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정권 초에는 한미 정보 협조 체계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통 국정원장과 차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대북 정보 전문가를 투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북 정보 전문가, 이것이 가장 국정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적을, 오열들을 잡는 이 국정원, 가장 대북 전문가가 필요한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후임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장과 차관급인 소위 차장 2명을 동시에 교체한 전례가 드물죠.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지난 6월 특정 간부의 인사 전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둔 이달 초 또다시 내부 문제가 외부로 흘러갔습니다. 김 원장 반대파에선 6월 인사파동 때 전행을 했다고 지목된 A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인사 개입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원장 측에서는 지난 정권 시절 비위 의혹 등이 뒤늦게 불거져 감찰을 받게 된 이들이 김 원장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원장 말도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기관에서 그러나 인사를 두고 파벌 투쟁이 벌어지고 이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면은 바로 인사조치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자체가 이 어떤 갈등 요소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특히 인사 보안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그런 조직의 특성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를 방문 중이던 지난주에도 김 원장하고 권 차장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권춘택 1차장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업체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서 대통령실 지시로 직무감찰을 받고 국정원 인사담당 고위 간부가 전 정권 시절 인사청탁 의혹 등이 불거져 사직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몇 차례 조직을 정비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이거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정부 소식통은 말이죠. 김 원장하고 권 차장이 현직에 있는 한 파벌 간 알력 성격의 잡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이렇게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의 상황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그게 바로 인사 배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의 말을 상당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적임 후보자를 물색 중이고 지금 인사 검증을 해서 후임을 지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후임 국정원장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수뇌부 교체 인사를 해야 할 정도로 국정원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바로 그런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임 원장에 지금 거명되는 사람이 누구냐? 내부 출신이 접하다는 사람 팀, 외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사람. 내부 출신에는 대북공작국장 출신 김승현 육사 38기 국정원장 지금 특보하고 변형태 전 해외공작국장, 그 다음에 김옥채 육사 38기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또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부 출신에서는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승현 특보는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변형태 국장은 해외 공작 전문가입니다. 김옥채 총영사는 일본 대사관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첩보 활동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용현 지금 현 대통령 경호처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누가 되든 다 좋습니다. 거기서 되는 분이 국정원장이 될 자격이 다 있는 분들을 지금 거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국정원은 틀림없이 새로 신임 국정원장 가서 뭔가 기강을 틀림없이 잡을 것이다. 우선 제1 인사기강을 틀어 잡을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내보낼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